TNK 프리 김경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건 제 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포티지 매니아 운영자님께서 잠시 시승차를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두 차량을 오늘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시승은 방금 마쳤는데 주행 느낌, 엑셀 반응 이런 건 대체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크기 차이하고 실내, 그리고 아무래도 한 단계 낮은 등급이다니까 소재, 좀 버튼이나 이런 걸 좀 줄였다던가 뭔가 원가 절감한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더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옵션 사양이었습니다. 잠깐 외형이나 트렁크 공간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 볼게요. 네, 전면부입니다. 이거 그래비티고 스포티지부터는 그래비티가 시그니처 그래비티, 그 아래 등급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높은 트림의 시그니처에다가 그래비티 사용을 했어요. 외형이 살짝 좀 달라졌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범퍼 하단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그래비티가 아닌 모델이 더 괜찮아 보이고요. 저는 이 눈 있는 부분에 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조잡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언제부터인가 그릴 부분이 없어졌어요. 마치 눈 같기도 하고, 그럼 플라스틱 소재를 좀 많이 사서 그릴 부분에는 타이거 노즐을 확실히 없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고 바뀐 거, 새로운 기아 로고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LED 포그램프가 켜지면 하나만 들어와요. 포그램프가 두 개가 들어옵니다. 굳이 이런 차이를 둬야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차이를 이렇게 좀 둔 것 같아요. 이 차에는 지금 18인치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컨티넨탈 거 있고, 소렌토에서는 17, 19인치 이렇게 타이어를 하이브리드에서 나눠 놨는데 스포티지에서는 17, 18인치로 했어요. 그리고 18인치가 19인치를 대체하는 거겠죠. 19인치하고 다른 점이 편편비를 갖다가 소렌토에서 19인치는 편편비가 55예요. 근데 이건 60으로 해서 편편비를 좀 높여놔서 승차감을 더 개선했다고 보여져요. 19인치 소렌토에서도 컨티넨탈하고 똑같아요. 타이어 종류도 똑같은데 다만 편편비가 좀 낮아진 것이 아무래도 승차감을 더 개선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만 전폭만 좀 차이가 날 뿐이에요. 상당히 스포티지가 꽤나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기아 자동차의 SUV, 기아차가 아니죠. 이제 기아의 SUV에 이런 부분을 표시를 많이 하게 됐어요. 비닐 같이. 전에는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쪽인가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건 또 이쪽에다 표시를 했어요. 또 검게 했고 변화를 좀 준 것 같고, 디엘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윈도우를 갖다 감싸고 있는 이런 프레임을 검게 다 하면서 뒤쪽도 같이 검게 해서 하나의 떠 있는 루프 이런 형상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네요.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소렌토라고 이렇게 네이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에코 하이브리드라고 돼 있는데 반면 이게 KAS에서 적용한 그런 글자 타입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스포티지는 이쪽에다 해놓고 이제 기아 로고가 이렇게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이번 차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이 테일게이트를 이렇게 나눴어요. 요렇게 보통 해서 범퍼 쪽하고 나눈데 테일게이트 위쪽까지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광이고 여기는 플라스틱 소재를 좀 썼어요. 마치 여자가 스커트를 입었는데 스커트를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올린 듯한 그런 디자인을 채택했어요. 좀 독특한 디자인이죠. 세로로 긴 LED 리어라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가로로 좀 형태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테두리도 좀 많이 했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두 차이의 차폭이나 차 크기를 갖다 좀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하고 길이 차이가 좀 제법 되네요. 저쪽에 있는 차도 5인승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트렁크 길이 차이가 제법 있고
폭 차이도 좀 제법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박할 거나 할 때 앉았을 때 이제 높이 차이도 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투싼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게 덮개가 있고 그 아래 하부 공간이 하나가 더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시트 폴딩은 완전히 플랫하게 안 되고 아마 투싼하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시트 폴딩도 될 것 같아요. 중앙에 송풍구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죠. 바닥 부분도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USB 포트가 있어서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소렌토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거 추가된 부분이 이렇게 뭔가 하나 더 걸 수 있는 부분이 더 추가됐네요. 그리고 시트에서도 윗부분을 이렇게 스웨이드를 좀 종종 사용했어요. 그리고 뭔가 옷걸이처럼 쓸 수 있는 이 K8에서 적용시킨 그런 방식의 위에 헤드레스트를 디자인해 갖다 그대로 채택한 것 같아요. 저 차는 썬루프가 없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아주 상당히 괜찮네요. 무릎 공간도 이제 여유가 있어요. 주먹 하나 정도 있고, 리어 시트 이렇게 잘 젖혀집니다. 뭐 많이 젖히고 주행하면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렇게 시트 포켓 같은 경우도 또 하나 마련되어 있네요. 스포티지에서 느끼는 거는 시트는 엉덩이 길이나 이런 거는 살짝 좀 작아 보여요. 소렌토에 비해서. 그리고 좀 등을 지지하는 부분도 확실히 좀 시트가 폭이 좀 작아 보입니다. 이 대형의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멋져 보이고요.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건 좋은데 실용성은 그다지 별로인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이 확실히 소렌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아요. 운전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약간 시트를 좀 올리면, 최대로 올려 볼게요. 최대로 올리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헤드룸 공간이 거의 없어요. 루프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시트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막 세단까지는 아니면 세단에 가깝게 좀 시트 포지션이 많이 낮게 주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차이를 느끼시나요? 소렌토는 유압식, 가스식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져요. 근데 스포티지는 이 원가 절감 차이겠죠? 없어요. 지지대를 받쳐야 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요즘에 이슈가 되고 말이 많은 부분이죠. 인버터 냉각수라고 하는 이 파란색 냉각수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제 차는 출시한 지 좀 제법 됐는데 1년이 넘었는데 이런 파란색 냉각수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경우에는 빨간색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 냉각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버터 냉각수를 갖다가 일반 냉각수로 바꿨습니다. 뒤에 것도 똑같이 핑크 컬러로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나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해요. 파워트레인 자체가 똑같으니까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후드는 소렌토가 더 가볍습니다. 무게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휠은 18인치, 17인치로 왼쪽은 컨티넨탈, 오른쪽은 넥센 타이어입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구경 차이가 있는데요. 소렌토는 전륜, 후륜 17인치로 동일하지만 스포티지는 전륜 17인치, 후륜 16인치입니다. 사이드미러는 스포티지가 훨씬 더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사이드 팬더 가니쉬는 없습니다. 테일게이트의 기능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두 차량의 차이점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시고 주행기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